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질하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죠. 왜요? 정부 정책에 이제 부응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면 제일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그래서 저기 고속도로 좀 통과하고. 고속도로를 거저 통과했더니 힘들어 죽겠네요. 대한민국 사람은 좀 화끈한 걸 보여줬어요.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고속도로 이용하는 날이었다면서요. 역시 정부 정책에 순응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좋아지는 사람은 유리업체들. 유리업체 좋아졌지만 그 도로공사 이런 도로공사 뭐 이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왜냐하면은 갈 때는 안 받는데 올 때 받으니까. 올 때 받으니까. 그만큼 손해는 아니네. 손해는 아니죠. 들어온다니까 당일치기 한 사람 아니면 돈은 언젠가 내네. 그렇죠. 좋은 포인트인데. 다음 날 돈 안 내는 줄 알고 돌아다녔다가 지금 고속도로공사 거기 교통 가서 내야 돼요. 진짜로? 그거 안 내고 있으면 벌금 받아요. 다음 날 안 내갖고 다음 날 것도 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거 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틀렸네요. 역시 정부 방침에 맞서면 안 되고 정부 방침이 다 좋은 훌륭한 정책 하셔갖고요. 그래서 모처럼 가족님
탐방. 지난번에 제부도였잖아요. 제부도, 이번엔 강원도 일대 탐방. 산골로? 강원도 일대. 정선도 이런 데도 가고. 그렇죠. 네, 강원랜드. 한강도 가시고. 강원랜드를 가서, 네. 이게 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네. 정선에 가서, 네. 과연 이제 예방객은 줄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 역시 GKL이 좀 더 매력적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태백에 불고기 먹었어요? 태백 가서? 불고기는 못 먹고, 탐방이라니까. 어디까지나. 불고기 탐방. 네, 불고기 탐방. 태백 가면 불고기 꼭 먹어줘야 네.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네. 시장은 오늘 별로 재미없어요. 미국 네. 시장이 일단 뭐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이틀 동안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혼조권 마감했죠. 금요일 날은 좀 약보합, 토요일 날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되면서 일단 네. 시장이 마감됐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어떤 뭐 약간 강보합 정도 출발한 것 같지만 오늘 시장에서 큰 재미없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가 뭔가 좀 빠져나가는 느낌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지금까지 한 2시간 됐는데요. 흐름 한번 잡아주시죠.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그러니까 지난주에 3천억, 그 다음에 목요일날 3천억, 이제 금요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3천억, 목요일날 2천억, 그리고 이제 오늘 또 1,000억 이상 현재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000억 이상에 대한 매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코스닥 거래소 할 것 없이 이제 모두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전장 시작했던 기세보다는 어떤 탄력을 조금 잃은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투신이 오늘은 이제 매도에 대한 쪽을 그렇게 좀 쉬다 보니 매도에 대한 쪽이 아니라 뭐 일부 매수에 대한 쪽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증권 업종, 증권 업종이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정유주들 반등에 대한 쪽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다음에 유통주들 쉬는 동안 글쎄요 백화점 많이 갔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갔죠. 네, 저도 갔으니까요. 유통주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일부 이쪽들이 좀 더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거래소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조정,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지방에 주로 다니셨잖아요. 저는 서울 일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보면 이제 확실히 느낀 거 이번에 뭐 더우니까 유통가에 많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중수한 많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얘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난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을연카드 얼마만큼 뭐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이런 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이따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한국경제나 이런 데 보면 나올 텐데 그거 한번 검색해서 보여주시면 좋겠고 실제 매출도 많이 늘었다. 덥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덥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하러 백화점 이런 데 가거든요. 거기 보면 앉아서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가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도가 시장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뭐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그게 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재미없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흔히 해서 지난주부터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난주에 어떤 시장이 화두하면 뭐라 그러죠? 내수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수주라는 거가 일단 보면 그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것들 보면 뭐라 그래요? GS 리테일, CJ CGV 같은 하여튼 뭐라 그래요? 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내수에 대한 소비 그리고 싸게 이제 그 즐기자 이런 소비 그런 거가 내수주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저희도 얘기 많이 해갖고 잃어버린 25년 얘기, 막 일본의 사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오늘 또 이따 뉴스 한번 찾아보면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뭐 흥미로운 게 많아요. 보면 요즘 보면 일본에 탐방하는 기업들이 나라 증권사가 많이 났다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과거 25년 동안 어떤 것들이 살아남았는지 뭐 잘 나갔다기보다는 살아남은 거죠. 어떤 것들이 살아남았는지 그 당시에 무슨 이게 뭐 컨텐츠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내용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전히 그런 증권사의 레포트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주 강한 것들, 뭐 지난주에서 강한 것들 제가 몇몇 종목만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 뭐 그게 보면 한샘이 사상 최고가에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샘이란 것은 나홀로 강세거든요. 뭐 같이 가는 것보다는 뭐 시장 크게 끌고 나홀라 강세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즉 원화 약세에서 지금 가장 수혜주로 떠오른 것은 어찌되었건 한세시럽이에요. 한세시럽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세시럽 오늘도 10%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제가 한번 농담삼아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슈피겐콜에서 주문 하나 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싸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슈피겐콜가 7% 올라가거든요. 이게 보면, 많이 떨어졌죠. 이게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더 났죠.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17만 8천 원대에서 이게 8만 원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이 더 떨어졌죠, 그죠? 대우조선해양이 시가총액에서 빠진 거죠. 아, 그런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휴대폰 껍데기 팔아갖고 대우조선해양만큼 갔어요. 근데 이제 슈퍼코리아가 하여튼 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고점 간다? 이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도크에서 그 핸드폰 껍데기나 만들지 뭐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근데 슈퍼코리아는 저도 하나 또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눈에 밟히더라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봤자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딱 끌고 가는 힘은 부족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들 요즘 얘기 좀 슬슬 하는 것들 여기 방송에 들으셨을 텐데요. 사모니터넷에 정말 이게 뭔 상관인지 정확히 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작년도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고 실적도 좋게 나온 엔텔스, 그죠? 엔텔스 같은 거가 시장에서 지금 어찌되었건 종목의 특징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CJ, CGV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기 뭐야, 천만 관객이 들었지만, 쇼박스는 지금 재미없고요. 뉴도 아침에 강했었거든요. 네. 3%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또 마이너스 3% 정도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완전히 한때 인기 있다가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100%라서 말을 못 하는데,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100%짜리인데. 그런 것들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떨어졌거든요. 로봇 하면 생각나는 회사 있잖아요. 로봇이란 거.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종목군을 보면 이제 CJ그룹, CJ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상이가 오늘 급락했죠.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약한 거가 역시 회장님 나오시니까 약간 또 뭔가 사고 치지 않을까. 약간 뭔가 고민이 돼. 근데 실제로 보면, 통큰, 역시 회장님의 통큰 결단. 네. 회장님의 통큰 결단. 딴 사람들 연휴라서 국민들 놀라 그랬는데, 여기 그룹 사람들 놀 수가 없어. 나오자마자 3일 연속으로 출근하셨거든. 네. 그러면서 크게 한 통 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창조경제, 그리고, 일자리, 임금 피크제 얘기, 그 정도 받아들이려 했더니, 우리 생각하면, 투자 좀 하시겠지 했더니, 50조! 네. 50조! 야,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50조면요. 40조는 안팎. 40조에서 50조.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직격탄을 맞아? 마이콘 테크놀로지 완전히 X 됐어. 네. 진짜. 보셨어요? 최태원 회장 피해주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나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난 나오면서, 저는 제일 최대 악재를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방송에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 회장님 나오는 거에 제일 걱정되는 건 마이콘 테크놀로지인데, 오늘 4%, 5% 또 빨았어. 4% 빠졌죠. 이거 신저가 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회장님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이거 하락의 요인 보면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투자 얘기 나오는 거예요. 투자 하락 이유가요. 네. 하여튼 머리 아프게 됐습니다. 이 업계들이요. 다음에 이제 아직 50조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50조 하면서 또 관련된 장비나 그런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장비주 쪽까지 확산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쪽은 모르겠어요. 장비는 좋아지겠죠? 네. 뭔가 받아먹는 놈이 있잖아. 네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의 흐름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또 베스트 전문가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그럽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학령의 예측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종목은 잘 몰라요. 모르잖아. 네네. 오히려 저는 디스하는 주식이 잘 가는 그런 또 성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딱한 종목이나 이런 거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이승원 교수가 모처럼 얘기하는데 이학령 교수의 얼굴빛부터 벌써 마음에 탐탁지 않다 그런 표정이 있어. 그잖아요. 어디서 100%짜리 종목을 갖고 오니? 이런 표정. 그래, 뜨뜨르한 표정. 네. 뭔가 100% 아니니 얘기하고 나는 관심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잘 가거든요. 네?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면 잘 가. 요즘 디스하는 게 있는데 잘 나가는지 몰라. 못 나가고 있어. 못 나가고 있어? 네네. 한 번쯤 더 얘기해봐. 내가 본격적으로 디스 해줄게. 근데 저는 하여튼 디스 종목이 한 2종목 있는데요. 이건 모르겠고.
제가 최혜선 맞히는 게 사람을 맞히잖아요, 사람. 네네. 이분이 대세다. 이분이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분 또 될 것 같은데 양보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랬는데 양보를 또 안 했네. 양보도 안 한 분이 있어.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셨을 때도 제가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물어봤잖아요. 톱택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자기가 좀 소개해. 어떤 분이야 톱택의 주인공? 자, 볼케이노 그리고 볼케이노 웜홀을 뛰어넘는 볼케이노의 네. 주인공 자 최일종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몇 원속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 일단 뭐 최근에 좀 좋은 종목들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이 완전 붙은 거잖아 이거.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요. 네, 더 잡혀야죠. 아, 더 잡혀요? 네, 이제 뭐 제가 뭐 이번 주에 양보할 만 네. 없어? 예? 이번 주에도 양보할 만 없어? 이번 주는 뭐 그거는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또 잘 맞게 되면 또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네. 계속 선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당장에 뭐 수익률 개념에서 뭐 1등을 하고 뭐 네. 베스트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수익률을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성장적인 측면에서 종목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네. 부각이 되고 그러한 종목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겸손 모드. 겸손 모드. 겸손 모드 거의 말씀하시는 거가 네. KBS의 대담 프로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승을 성공한 CEO의 대담하는 거. 우승을 연속 5회 한 후에 그 멘트를 왜 벌써 이미 5회 연속하실 걸 예감하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유, 톱택이었죠? 맞죠? 네, 톱택으로 네. 저번 주에 좀 뭐 베스트를 좀 한 것 같아요. 아, 톱택 얘기 잠깐 AS 한번 하고 갈까요? 그렇죠. 톱택이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신규 매수라든가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네. 신기원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고점이 이제 역사상으로 봤을 때 뭐 한 25,000원대 중반 정도 있었는데 네. 저번 달부터 해서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우측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슈팅 국면에 신고가 행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쉬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우선 상환주 상장된 게 있습니다. 보통주로 이제 상환이 돼가지고 한 120만 주에서 130만 주 상환된 거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이제 팔아먹기 용이하도록 이제 먼저 이제 상환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물량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량 자체도 기관 쪽에서 좀 받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시다시피 이 종목의 내용 자체는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제 성장세인데. 이제 나노 관련한 이제 그 신소재 분야에서의 성장세거든요. 전자파 이제 차폐 장치가 뭐 기존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제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대부분이 일본 회사가 이제 일본 3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세계 최초라는 부분에 이제 수식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방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폐제를 이제 굉장히 좀 나노스럽게 이제 방막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나노스럽게. 그렇죠. 네, 나노스럽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본을 깼다라는 개념이죠. 네. 네.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의 특징적인 특성적으로 봤을 때 네. 일본의 독점을 깼다라는 데 상당히 좀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EMI 시장, 그러니까 전자파 차폐 시장 자체에 대한 시장 그 규모 자체는 네. 한 4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4조 5천억 정도죠. 네. 4조 8천억 정도 되네요. 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아시아 시장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각종 이제 전자파 이제 차폐를 갖다 이제 요구를 하는 수요가 있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방막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드폰이 슬림화가 되면서 네. 이러한 부분은 이 기초가 되는 이제 여타 이제 부품들이 전부 다 슬림화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자파 차폐를 이제 슬림화 만들면서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기존에 이제 왜 그 뭐 귀찮게 기존에 이제 그 적용을 하고 이제 납품을 받아오는 회사를 갖다 왜 바꾸느냐라는 네.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세는 뭐냐면 전부 다 초슬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톱텍 HNS라는 자회사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갖다가 재평가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톱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 2주 정도에서 급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쪽이거든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완벽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네. 아직도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목표 주가를 갖다 뭐 얼마를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기원을 갖다 지금 달성을 하고 이제 이미 29,850원에서 상방적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슈팅 구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위에 꼬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눌림 구간보다는 완만한 눌림의 윗꼬리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슈팅 구간이 좀 남아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목표 주가를 갖다 1차적으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그 정도 오면은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지 않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고 그다음에 눌림 구간 나오고 다시 재매수 기회를 주면서 1년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급 질문에 들어가면 이제 또 목표가 한번 또 올려 주셨는데요. 거기 회원님들 어떻게 보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거기 답이 있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연속하니까 이게 이거 주말에 많이 쉬었어요, 연이? 예. 표정이 좋은데요? 주말에 좀 쉬었는데요. 주식시장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요? 근데 뭔가 맛있게 쉬었어요, 지금. 좀 머리 좀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와우에 나가자? 예, 그거 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원래 지저분한 이미지였잖아요. 한국경제TV 그 시청자분이 깜놀했네. 우리 이런 분이 여기 숨어 있었네. 몇 연속하고 우승하시고 이런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라며요. 오늘 지금 연달아서. 인기남이야, 인기남. 인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 번 출연하니까 어떨더라네요. 이렇게 출연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프로가 어느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앵커님과 하는 스타겐터크 아니면 두 남자 쇼. 제일 좋죠. 그러면 마음이 제일 편해요. 마음이 제일 편해요? 불편한 거 하나 드릴까요? 3주 연속 하셨는데요. 이제 궁금하면 톱텍은 별로 관심 없어져서 솔직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 사무른테는 좀 했어요. 아까 엔텔스 미치겠네. 엔텔스는 안 했고 안 하고 그거 말고 이제 유비벨록스를 했거든요. 유비벨록스. 유비벨록스 했는데 들어봤던데.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카? 스마트카하고 스마트카도 되는데 스마트카는 카드. 이제 카드? 스마트카. 옛날에 현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다 이래가지고 자동차에 이제 각각의 이제 특성을 부여하는 그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갖다 한 8만 주 샀나? 샀던 그 기억이 있는데, 샀다가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쪽을 갖다 이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카드 쪽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비콘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비콘 기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콘인데, 우리 NFC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NFC 단말기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비콘도 하나의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 비콘을 이승원 교수한테 들어봤어. 어디 그거는 백화점 어디 가면 알려준다 그 얘기였나? 그거죠. 왜냐면 NFC는 대면 뭐냐면 이제 접촉식이고. 그거는 후자를 했잖아. NFC는 너무 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결제할 때 NFC 모델을 쓰는 거고, 비콘은 이제 거리가 좀 있어도 10m, 15m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매장 섹션 가면 거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뜨는 게 이제 비콘이죠. 그거 좋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뭐 좋기는 한데 그만큼 또 많이 깔아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이제 올라붙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은 같은 이 글로벌적으로 성장의 아이콘이다,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공원 있죠. 디즈니랜드라든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이제 광활한 이제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게 되면은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위치에 있는 그걸 알려줘요.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지나가면은 이제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들 그런 데서 위치를 갖다 알려줍니다. 알려드리고 그 주위에서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놀이 기구를 갖다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비콘의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건데 지금 들어가는 쪽이 뭐냐면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위치 기반 서비스가 들어가요. 근데 그쪽을 하는 쪽이 뭐냐면은 자회사 중에서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슨 I라는 그 자회사가 있어요. 뉴비엘럽스. 예, 뉴비엘럽스 I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은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 위치 기반 쪽을 하고 있는 쪽이고 연평균 한 25%에서 30% 성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 비트앤펄스라는 자회사가 또 있어요. 그쪽이 바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비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비콘 만드는 쪽. 그다음에 비콘이라는 건 하드웨어예요, 그러면? 그쪽은 하드웨어 쪽이죠.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각 이제 그 위치 기반 이제 여기 공간이다 이러면은 공간 보면은 전파가 이제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꺾어졌어요. 그러면 꺾어졌으면은 이제 그 전파가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쪽 공간으로 꺾여 들어가면은 그쪽에서는 또 위치를 갖다 수신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아니 이제 본인이 전기공학과 나서 다 남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이성훈 알아? 전파가 직진한다는 거 알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아냐고 알고 있었냐고. 전파 회절도 하잖아요. 뭐? 아니 얘기하시다 보면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 약간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일단 하는 대로 들어. 왜냐하면 더 들어가면 회절도 나와야 되고 별거 다 나와야 돼. 이제 단말기라는 거 SK텔레콤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 가지고 그걸 갖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그 비콘이라든가 이제 그 인도어의 그 위치 기반 서비스의 성장률이 지금 40%에서 50%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해당되는 성장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작년도에 이제 스트리밍 산업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스트리밍 산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스트리밍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로엔 쪽이라거나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렇죠. 로엔을 일단 대장주 쪽으로 꼽고 이제 작년 중반기부터 한번 매수를 갖다 이제 외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6개월 뒤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이제 로엔 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먼저 이제 해외 쪽에서 먼저 성장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그 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유비벨록스가 지금 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내에 여러분들 그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그 위치를 갖다 알려주는 서비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실내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내 쪽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학 공장이라든가 뭐 어떤 공장이든 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외부에 이제 119라든가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어느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 이제 공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이제 비콘 관련해 가지고 위치 기반이 시스템이 이제 돼 있다 이러면은 119라든가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위치를 갖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그 넓은 공간 안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갖다 지금 하려고 지금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실내의 위치 기반 서비스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물 인터넷 기반이다 이러면은 비콘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봤을 때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의 정보를 갖다 모든 걸 갖다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기반도 같이 연달아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쪽 산업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실적 기반으로 해서 얘가 지금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작년부터 이제 흑자전환,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됐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그쪽 성장성을 갖다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비중을 갖다 조금 이제 소폭 이제 발을 담근다, 입질 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관심권으로 보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관심종으로 편입을 해놓고 나중에 이러한 쪽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핵심 테마의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유비벨록스가 대장 성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엔텔스 쪽은 지금 이제 IoT 관련해 가지고 대장 성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디테일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유비벨록스가 그나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는 이제 유비벨록스 쪽으로 밀었죠. 진지하게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제가 비콘이란 걸 한번 예전에 들었고 사실 우리 방송하기 직전에 오늘 강의 주제가 있어갖고요. 오늘 대학교 강의가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마치면서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비콘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영어로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건 지금 막 찾아봐서 좀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물어봐도 돼요?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아니 그냥 본인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비벨럭스 이거 했는데 네.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실적은 뭐 내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네. 오늘 근데 유비벨럭스 왜 하셨어요? 오늘요? 네. 뭔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얼굴 빨개지네. 예,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용과 이제 제가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하고의 매칭 관계를 갖다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웜홀 이론하고 이제 볼케이노 이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주봉상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병목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갈림길이거든요. 요 라인을 잘 보세요. 요 라인을 보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돼 있냐면은 지금 작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뚫을 수 없는 구간이 이제 주봉상으로 3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 그죠? 근데 이제 저번 주하고 3주 전하고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중요한데 요 부분이 뭐냐면 병목 구간이에요. 병목. 우리가 이제 병목 구간이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어느 순간 차가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이 차들이 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쫙 빠지잖아요. 앞에 있는 데가 천천히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차들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우 많죠. 황당하죠 정말 그런 거 보면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데가 천천히 가서 그런 거 같아요. 천천히 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목 구간이 지금 딱 진입해 있는데 여기서 슈팅이 이제 딱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주봉상으로 위쪽으로 열려 있는 구조가 나와버려요. 그럼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까지 슈팅이 제대로 나와버리는데 근데 이제 60분봉에서 이제 볼케이노 기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게 2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저분. 그죠? 지저분. 그죠? 근데 지저분하네. 2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똑같은 진폭의 상하 이제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요걸 갖다 지금 기대를 갖다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초반부터 해서 요게 이제 저저번 주부터 해서 주봉상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볼케이노 기법상에서는 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0선 기반으로 해서 깔끔하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볼케이노 기법인데요. 얘가 처음에 올랐으니까 얘가 이제 얼떨떨하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 추세 추정을 하면서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와요. 올라갔다가 20선 아래 놀다가 또 올라갔다가 아래 가고. 근데 아래쪽에서는 제한된 이제 하락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뚫어졌단 말이에요. 뚫어졌는데 얘가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 안 밀릴 수가 있어요. 옆으로 기면서 시간 조정 나오면서 20선이 쫓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목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볼케이노 기법상에서 요 가격대에서 횡보를 한 상황에서 20선이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양봉이 60분봉에 20선에서 첫 번째 양봉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어떤 현상이 나는 볼케이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볼케이노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그때부터는 어떤 추정형이 되냐면은 60분봉 20선 기준으로 해서 상방 쪽으로 슈팅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며칠 사이에 수익률이 적어도 뭐 한 20-30% 나오는 게 쉽게 나올 거예요. 질문 하나 드세요. 저는 오늘 비콘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들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들었는데 예전에는 별로 아까 백화점에서 어디 지나가면 거기서 맞는 쿠폰 주고 이런 얘기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공간도 커질 수 있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질문해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놀이동산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놀이동산의 큰 게 이제 에버랜드잖아요. 에버랜드는 커봤자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가보신 분이 그보다 크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디서 여기 줄 서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T익스프레스에 2시간 걸려 있는데 저쪽 가면 내가 정보만 알면 그렇죠. 옆에서 5분만 걸어가면 거기는 지금 있는 거 30분, 10분 만에 탈 수 있다. 그런 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위치를 기반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또 사고가 났어. 이제 왜 물어보냐면
그 이번에 주라기 월드 보셨어요? 네. 주라기 보면 이번 거 보셨어요? 이번 거 봤습니다. 이번 거 보면 사고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한테 찍어주는 거지. 어디가 좀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를 위치에 따라 자세히 구분해서 나눠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비콘인가? 네, 제가 한번 한번 뉴스 한번 화면 찍고 한번 보시면 청학동에 비콘 설치했대요. 청학동에. 여기 보면은 생활 편리하게 많이 비콘 이용해 보셨나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들고 음식점이나 옷가게 근처를 지나면 할인 쿠폰 자동으로 보내는 일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비콘이라는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학동에도 이게 비콘이 설치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심이 깊은 지역에 있다. 뭐 이거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계곡 근처에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이 울리면서 수심이 깊으니 주의하라. 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하동군 이쪽에서 지금 청학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비콘이에요. 이게 비콘 이제 중앙 그 처리 뭐 그 200여 대가 이제 설치됐다는 건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나무에 이렇게 설치돼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니까 이게 하늘색으로 되 이게 비콘 그거예요. 비콘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비콘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이 근처에 뭐가 있다 정보를 갖다 주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어떤 가게에 들어간다 이러면 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세일 정보라든가 할인 쿠폰 제공을 해주고 제품 비교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품 결제도 이제 같이 하면서 그냥 나온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엔텔스는 얘기는 하지만 엔텔스가 도대체 뭔가 잘 모르거든요. 말은 그렇지. 우리가 아는 건 윤정빈 전문가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 대표이사가. 그 정도 알고 좀 내용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보다 확실하게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 비콘이라는 게. 그렇죠. 아니 여쭤보는 게 그러면 이런 거가 저는 이제 꿈꾸는 건데요. 요새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상해 있잖아요. 상해 그 디즈니랜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데도 보면 외국 사람도 많이 갈 거건데 중국 사람이라는 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 중국말로 써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말도 다 비콘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 이거 뭐 따끈따끈한 소식 들어가면 하나 전해드리면 이번에 디즈니랜드에서요.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새벽에. 새로운 그 디즈니랜드가 이제 아직 전 세계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2군데 있거든요. LA 쪽에 하나 있고 저기 마이애미 쪽에 하나 있거든요. 이제 플로리다 쪽에 2개가 있는데 이번에 그 스타워즈 씬파크가 또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규모가 여태껏 사상 최고 규모야. 그 규모가. 그런데 비콘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 당연히 있어요. 전 세계 말로 다 해주고. 그런 거 맞아? 그게 사물 인터넷이요? 네, 그게 사물 인터넷 기반이에요. 유벨럭스 관심하면 들어갑니다, 지금요. 거기다가 이성 교수가 좋다고만 얘기하면 내가 디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느낌 좋은 거네 이거.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개 방송까지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고객분들 새로 오신 분 많을 텐데 오자마자 고생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시장이 또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 조언이라든가 아직 안 오신 분에 갈까 말까 하신 분한테 나 최율정 전문가는 이런 사람이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 여러 이제 일대 다수의 이제 회원분들을 제가 이제 그 모든 계좌를 갖다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는 좀 이제 그 좀 나중에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이제 해야 되는 제 이제 본질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생력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종목을 잡을 때 하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할 때에 이제 그 액션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리밸런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리밸런싱이라든가 이제 포커싱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건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어떠한 종목을 갖다 잡았을 때에 투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하고 이제 그 차트적인 요소가 같이 매칭이 됐을 때 흐름 그때 이제 기대를 갖다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기대 심리를 죽여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종목을 갖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을 좀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 이제 그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종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올라올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을 갖다가 저희 기법을 갖다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본전에서 조금 더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거 빠져나오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새로 이제 전문가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이분이 추천
추천해준 종목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가고 있다 이러면은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부진한 종목들은 좀 떼가지고요. 예, 다 팔아난 것도 아니죠. 네. 떼서 이제 이렇게 비중을 갖다 늘려주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그 새로 오실 분들과 지금 이미 와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회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따박따박.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따박따박. 네, 따박따박 이렇게 좀 해결을 해가면서 수익을 갖다 키우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살아있는 한, 내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고 있다라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이 보인다라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수익률이 확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 부분을 제가 키워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도 이제 버릴 종목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네. 멍석가리가 안 되는 거죠. 본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멍석가리? 멍석 깔아줘야 춤이라도 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완전히 입이 열리셨어. 지금 멍석가리. 멍석이 깔려 있는 종목이 있고 네. 안 깔려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좋은 또 이제 또 시절이 또 이제 종목마다 또 나온다. 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 모셔야 되는데 내일 또 그죠? 내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네, 내일 화요일. 내일 또 모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일 겁니다. 네. 수요일? 수요일 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좋은 종목 계속해서 저희한테 잘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좋을까요? 오늘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아마 가장 뉴스거리가 됐다는 것은 아마 저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였죠.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나온 거. 삼성의 우리 노트 5죠. 노트 5랑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S6 엣지 플러스. 말도 길은데요. 그거 좀 어떻게 봤어요? 안 봤는데요? 관심이 없어서.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지금 뭐 그거 나온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홍미 노트가 너무 낮은 가격이 나왔더라고요. 네. 홍미 노트, 가격적인 측면에서 홍미 노트 2가 이제 16만 원대 나왔나요? 네네.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나왔고, 물론 이제 스펙이 뭐 노트급은 아닙니다. 네. 보면 이제 중저가 스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다 싸게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이 삼성이나 애플만큼에 대한 스펙을 내보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격에 그 가격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스펙을 약간씩 낮추는 거죠. 스펙을 낮춰서 가격을 더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품 자체가 이미 양산화가 완전히 다 끝낸 부품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가격을 싸게 가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인 거고,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이제 새로 나온 칩, 새로 나온 그 부품들로 이제 최고급 스마트폰을 이제 만드는 전략에 대한 쪽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게 되면은 삼성의 전략에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먼저 일단 이번에 한 달 정도 먼저 이번에 언팩 행사를 가졌는데 그만큼 이제 조급함이 좀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애플하고 이제 그 비교해서 그 한 달간의 그 시간, 그 시간에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량에 대한 쪽을 늘려보겠다라는 전략인데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S6와는 달리 또 삼성에서도 발표를 보게 되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어요. 전혀. 화면이 커졌다라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미 S6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판매량이 그렇게 급증할 만한 요인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도 일단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실패했다라고 보여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화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오늘 이제 갤럭시 노트 5랑 갤럭시 S6의 스펙인데요. 요거 이제 뭐 다시 보셨을 테니까 뭐 특별한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에서는 뭐 한번 자신감을 있게 또 피력을 했는데 증권사의 평가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보면 언론사는 뭐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요.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에 소개해드리면 삼성증권도 삼성증권의 이거 얘기입니다. 코멘트요. 기대한 거에서 미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의 얘기입니다. 삼성증권이 얘기 나는 거고요. 노트 5가 이제 한 600만 대, 엣지 플러스가 400만 대 얘기하는데요. 노트 5는 지금 소위 펜 있죠, 펜. 네. 그 스타일러스 펜인가? 그 펜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게 없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노트 5는 값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S6 위주로, 왜냐면 다 사이즈도 같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1000만 대 정도 나올 거라고, 예, 팔릴 거라는, 두 개 합으려. 현대증권은 약간 더 그 매출 자체는 1100만 대, 1100에서 1150만 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작 대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마케팅 비용 증가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 제품이 지금 판매 단가, 그러니까 제품가 인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다. 3분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겠고요. 또 보면,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거가, 샤오미 홍미 노트 2가 나왔거든요? 뭐, 네. 스펙 많이 보셨겠지만요. 이 홍미 노트의 평가는 이거 나왔어요. 이제 뭐 대륙의 실수 넘어서 성능 깡패다. 성능 깡패라는 지금 커멘트가 지금 중국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이 보면 그 가격 자체는 14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799위안부터 999위안까지인데요. 이거 보시면 아까 이제 이거랑 한 단계 레벨의 아래쪽이에요. 네. 그 레벨 아래인데 이거랑 거의 같은 게 뭐냐면 지금 그 A 시리즈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중저가. 이게 네. 한 50만 원 돈짜리가 뭐냐면 A9이 있어요. A9. 네네. 죄송합니다. 갤럭시 A7. 네네. 갤럭시 A7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스펙이요. 그래서 근데 갤럭시 A7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할부 원금 할인 받으면 20만 원 돈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 판매 원가는 50만 원 정도짜리인데요. 레드미 노트랑이요.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주면 폰 아레나라고 또 이런 거 하면 맨날 많이 쓰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조사를 해서 포를 했어요. 설문조사했어요. 레드미 노트 갤럭시 A7이 거의 같은 스펙에 값은 3배입니다, 3배. 50만 원 동안이고요. 메이주가 요즘 인기층인데 메이주 M2랑 같이 비교를 했어요. 보면 결론만 보시면 샤오미가 72%, 그리고 삼성이 13%, 메이주가 14%. 여기 답이 나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2부 시간이 되면 또 보여드리고 텐데요. 지금 보면 CNN에서 보도한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번슈타인 리서치라고 또 유명한 그 리서치사가 있어요. 뭐 이미 번슈타인 하면 유명한 자산 운용사예요. 그 리서치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에 대해서 삼성의 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중저가 제품이 아니면 플래그십 모델 고가 제품 두 개 모두 값이 비싸다. 값이 비싸죠. 예. 그게 아주 간단 명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면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네.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는 거잖아요. 브랜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글로벌 사람들에게. 삼성이라는 브랜드에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값을 내려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지금 삼성이 고민이다. 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가 지금 오늘 이슈가 있다. 네, 이제 예전에도 보면 노트 2가 레드미 노트 2 지금 스펙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 나왔죠. 두께가 지금 얼마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노트를 샤오미 노트 1을 써본 결과는 뭐냐면 되게 투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께가 투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만 놓고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사실 이제 막상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몇 미리에 대한 차이가 엄청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샤오미 제품들이 그동안에 이제 보기와는 달리 우리가 이제 보는 것과는 달리 약간 두껍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발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해소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삼성이 이제 샤오미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오다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더 앞선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로서 아주 극단적으로 쫓아는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쫓아는 가는데 칩 설계나 이런 거 자체를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자기나 그렇게 오다를 내린 적도 없고 자기나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 부품 업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에서 이 기능 넣는데 이 칩하고 똑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줘라고 아예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스마트폰을 뜯어갖고 이 칩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듯이 만약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한계 가격으로 이제 과거에 LG처럼 LG들이 보여줬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샤오미가 지금 어쨌든 간에 가격으로는 빨리 쫓아오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삼성에서 한계를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곧 샤오미의 한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가 네. 결국 가격 전쟁이고 코스트 리덕션이 되겠죠. 6개월이고 1년이고 약간 앞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불하느냐 안 지불하냐는 네네. 건데 지불하는 사람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구축해, 네. 속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죠 보통 사람들. 네네. 그래갖고 지금 삼성도 갤럭시 A 시리즈가 잘 판다는 거잖아. 네네. A 시리즈가 사상 최대 팔리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 시리즈가 잘 팔리는 거 이제 네. 가격 전반적인 객단가 내려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A 시리즈 같은 경우가 만약에 30만 원대에 나오면 네. 아마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두께나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갤럭시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엣지를 제외한다라면. 그렇죠. 엣지를 제외한다라면은 스펙이나 이런 부분에 절대 딸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근데 30만 원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관련된 부품 회사들에 대한 실적은 그러니까 그게 암담한 거죠. 그게 암담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팔릴 텐데 그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더 버텨나가고 있을지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 몇 가지만 그리고 이슈 한두 개만 더 보겠는데요. 어떤 이슈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미래에셋에서 인터넷 은행 진출에 대한 쪽을 포기를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이한 내용인데 다음 카카오가 어쨌든 간에 하나금융 지주하고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미래에셋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이제 포기를 한다라는 네.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네. 16일, 네. 16일 6월 말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죠. 네. 그죠? 근데 6월 말에 했는데 지금 카카오가 한투랑 하겠다라고 그 발표하자마자 네. 지금 보게 되면 포기하고 네. 연금 자산 관리, 모바일 네. 자산 관리, 자산 관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네. 내부적으로 다음 카카오를 파트너로 삼고 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손을 안 잡아줬네. 이것 때문에 아마 포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에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페이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금리 대출 이 부분이 많이 이용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금리 대출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에서 5% 대출하고 15%에서 35% 사이의 고금리 대출로 돼 있는데 네. 이 중간에 그러니까. 7, 8% 대출짜리 네. 신용 대출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신용 대출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신용 평가와 네. 관련된 내용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은행 전문의 참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준비가 구성되면 내용을 밝힐 것이다. 뭐 페이코도, MHN 엔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쪽에서 관련된 그 구성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충전 한도를 네. 기존에 5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뱅카의 충전 송금 한도를 9월 달에 상향, 충전 네. 한도를 200만 원으로, 송금 한도도 네. 1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를 네. 30만 원으로 1일 30만 원으로 확대한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뱅카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너무 작았었는데 이 네. 부분이 좀 올라온다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용 연령대가 올라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까지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